혹시 뷰티랑 기술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은요, 최신 연구들을 쫙 훑어보면서 바로 우리 화장대 위에서 곧 펼쳐질 뷰티 산업의 아주 놀라운 미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상상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의 다음 화장품을 글쎄요, 인공지능이 딱 추천해 주는 겁니다. 고객님 피부엔 바로 이겁니다. 하고요. 이게 무슨 SF 영화 같은 소리냐고요? 아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뷰티 산업의 현재이자 미래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최근 발표되는 뷰티 관련 연구들을 보면요. 신기하게도 다 똑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바로 하나 만들어서 모두에게 판다는 그런 낡은 공식은 이제 끝났다는 거죠. 대신에 오직 단 한 사람을 위한 아주 과학적인 맞춤 솔루션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변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중심에 바로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핵심 키워드, 뷰티테크가 있습니다. 뷰티테크, 이름만 들어도 감이 오시죠? 말 그대로 뷰티와 테크놀로지가 합쳐진 건데요. AI나 데이터 분석 같은 첨단 기술을 화장품과 서비스에 그대로 녹여내는 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더 이상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은데 하는 감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로 내 피부를 관리하는 시대, 바로 그게 온 거죠. 그럼 뷰티테크가 정확히 뭘까요?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꼽는 핵심 기술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AI와 머신러닝. 이건 뭐냐면 수많은 성분 데이터를 분석해서 나한테 제일 잘 맞는 조합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첨단 피부 진단 기술. 내 피부 유수분이나 모공 상태를 아주 정밀하게 측정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디지털 헬스케어랑 통합되는 겁니다. 내 생활 습관까지 분석해서 관리해주는 그런 그림인 거죠. 이 모든 기술이 결국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초개인화. 오직 나 한 사람만을 위한 스킨케어죠. 이거 좋다고 해서 사보고 저거 좋다고 해서 사보고 그렇게 화장대만 가득 채워본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이제 그런 찍기는 그만해도 된다는 겁니다. 뷰티테크가 바로 그 문제에 대한 아주 명쾌한 해답을 주거든요. 자, 그럼 나만의 화장품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과정을 한번 보세요. 첫 단계, 첨단 기기로 내 피부를 아주 정밀하게 분석해요. 그 다음, 이 분석 데이터를 바탕으로 나한테 딱 맞는 프로그램을 제안하죠. 그리고 마지막, 드디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진짜 나만의 화장품이 탄생하는 겁니다. 와, 정말 대단하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무슨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연구들이 바로 이 시기, 2019년에서 2025년 사이를 뷰티 산업이 완전히 뒤바뀌는 결정적인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는 지금 그 변화의 바로 한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연구들이 단순히 맞춤을 넘어서 어떻게 과학적인 해결책을 찾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문장이 사실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연구에서 계속 강조하는 핵심이 바로 이거거든요.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과학적 근거가 있는 기능성 화장품 개발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 말은 즉, 그냥 광고만 번지르르한 제품 말고요. 진짜로 효과 있다고 데이터로 증명된 제품을 소비자들이 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기능성의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바로 주름 개선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연구들이 바로 이 주름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소재를 찾는 데 엄청나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 과학이 정확히 듣고 답하는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변화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옛날 화장품이랑 지금의 지능성 화장품, 어떻게 다른지 보세요. 예전엔 그냥 지성, 건성 같은 막연한 타입이었죠? 이젠 주름, 미백 같은 아주 특정한 고민을 타겟팅합니다. 또 예전엔 그냥 좋아져요 하는 광고 문구에 기댔다면 이제는 과학적인 증거를 들이미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그냥 한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써보고 나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관계로 바뀌는 겁니다. 이건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볼까요?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뭘 의미하는지 핵심만 딱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똑똑한 기술과 연구들, 이게 결국 우리 개개인의 삶을, 우리의 화장대를 어떻게 바꿀까요? 미래의 우리 화장대는요, 아마 이런 모습일 겁니다. 첫째, 기술이 모든 걸 이끌어요. AI가 나만의 뷰티 전문가가 되는 거죠. 둘째, 모든 게 초개인화됩니다. 그냥 나를 위한 제품이 아니라 내 피부의 오늘 컨디션을 위한 제품이 나오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과학적 검증을 믿게 될 겁니다. 좋다더라가 아니라 데이터가 좋다고 증명하는 제품만 살아남는 거죠. 결국 생각해보면 이건 단순히 좋은 화장품을 찾는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기술이 발전해서 내 피부의 고유함을 데이터로 증명하고 존중해주는 시대가 온다면 과연 아름다움의 정의 자체는 어떻게 바뀔까요? 어쩌면 획일적인 기준이 아니라 각자의 다름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되는 시대가 오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AI로 피부 진단해주는 앱들 정말 많이 쓰시죠? 오늘은 그 놀라운 편리함 뒤에 우리가 무엇을 내주고 있는지, 그 진짜 대가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얼굴 사진 한 장만 딱 찍으면 알아서 피부 상태를 분석해주고 맞춤형 제품까지 추천해주잖아요. 진짜 편하죠. 그런데 앱스토어에 떡하니 붙어있는 무료라는 말 정말 그대로일까요? 우리가 모르는 숨겨진 비용은 없을까요? 네, 바로 그거죠. 우리는 서비스 이용료를 돈으로 내는 대신에 우리의 개인정보를 지불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편리함의 대가는 결국 여러분의 소중한 데이터였던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데이터가 어떤 여정을 떠나게 되는지 그 첫걸음부터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요? 우리가 셀카 한 장을 앱에 올리는 바로 그 순간 과연 어떤 정보들이 함께 넘어가는 걸까요?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그냥 얼굴 사진 한 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름이나 생년월일은 기본이고요. 내 피부 상태는 물론이고 지금 내가 어떤 기기를 쓰고 있는지, 심지어 어디에 있는지까지 정말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한 데이터를 가져갑니다. 그럼 대체 이 많은 정보를 왜 가져가는 걸까요? 당연히 표면적인 이유는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피부를 진단하고 여러분에게 딱 맞는 제품을 추천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바로 이 데이터가 쌓이고 쌓여서 AI 모델 자체를 학습시키고 더 똑똑하게 만드는 말 그대로 서비스의 핵심 엔진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데이터의 여정이 살짝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제공한 데이터가 처음 그 앱을 만든 회사 안에만 얌전히 머물러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해요. 바로 제3자 제공과 처리 위탁입니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제3자 제공은 내 데이터를 아예 다른 회사에 그들의 목적을 위해 넘겨주는 거고요. 처리 위탁은 서비스 운영에 필요하니까 예를 들면 데이터 저장 같은 업무를 잠시 다른 회사에 맡기는 거예요. 내 데이터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점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와닿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 피부질환 공동연구를 위해서 피부과 병원에 내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찍은 사진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회사에 처리 위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럼 내 정보가 누구한테까지 가는지 알았어요. 그럼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내 정보가 안전하기는 한 거야? 하고요. 바로 데이터 보호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회사가 여러분 정보를 무한정 갖고 있을 순 없어요. 법적으로 보유 기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보면 수집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한다 이런 문구가 꼭 있는데 바로 이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야만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보관하는 동안에는 당연히 안전장치를 해야겠죠. 대표적인 게 바로 암호화와 접근 통제인데요. 쉽게 말해 여러분의 데이터를 아무나 열어볼 수 없도록 자물쇠를 채우고 회사 직원이라고 해도 꼭 필요한 사람만 볼 수 있도록 경비원에 세워두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법적인 의무예요. 자, 지금까지는 내 데이터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수동적으로 지켜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내 데이터의 통제권을 가질 수 있거든요. 바로 여러분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은 언제든 내 정보를 열어볼 수 있고 틀린 게 있으면 고쳐달라고 할 수 있어요.
심지어 내 정보 그냥 싹 다 지워주세요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내 정보를 더 이상 이용하지 말라고 막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그냥 해달라고 부탁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법으로 보장된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럼 이 권리 어떻게 쓰냐고요? 생각보다 간단해요. 보통 앱 안에 있는 고객센터나 이메일 같은 공식 채널을 통해서 요청하고요. 내가 진짜 데이터 주인이 맞는지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회사는 여러분의 요청을 처리하고 결과를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싫다고 할 수도 있어요. 애초에 내 정보를 주고 싶지 않으면 거부할 권리가 있죠.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말 그대로 필수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앱의 일부 기능을 못 쓰거나 아예 서비스 자체를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이건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데이터가 수집돼서 삭제되기까지 그 긴 여정을 함께 따라와 봤습니다. 그럼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진짜 핵심, 그게 뭘까요? 우리가 보통 그냥 동의 버튼만 누르고 넘겨버리는 그 개인정보 처리 방침, 그게 사실은 그냥 지루한 법률 문서가 아니에요. 내 데이터가 어떤 여정을 떠나게 될지, 누가 보고 어떻게 사용될지 모든 규칙이 적혀 있는 일종의 여행 안내서인 셈이죠. 이걸 꼼꼼히 읽어보는 건 내가 제공하는 데이터와 그 대가로 얻는 편리함 사이의 거래가 과연 나에게 이득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편리함의 진짜 가격을 알게 되셨습니다.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알고 난 지금 편리함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에서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매일 화장품 쓰시죠? 또 최신 뷰티 트렌드도 막 따라가고요. 근데 그 뒤에 얼마나 정교한 과학이 숨어 있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스타일 속에 숨겨진 과학, 뷰티 연구의 세계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보통 아름다움 하면 되게 주관적이라고들 하잖아요. 근데 과연 이 아름다움을 과학이라는 잣대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는 게 가능할까요? 자,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인데요. 뷰티가 어떻게 학문이 됐는지부터 시작해서 요즘 트렌드는 어떻게 분석하는지, 또 그걸 어떻게 숫자랑 데이터로 증명하는지, 그리고 산업과 문화, 미래 기술까지 쭉 훑어볼 거예요. 이 모든 게 우리가 매일 쓰는 제품이랑 트렌드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 아름다움에 대한 탐구가 어떻게 하나의 체계적인 학문으로 자리 잡게 됐는지 그 이야기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뷰티 연구라는 게요, 그냥 뭐 예쁜 거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화학이나 생물학 같은 자연과학은 물론이고요. 역사나 사회학 같은 인문 사회과학까지 다 넘나들면서 아주 체계적인 방법으로 아름다움을 파고드는 정말 진지한 학문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와, 뷰티 연구가 진짜 얼마나 넓은 분야인지 한눈에 보이죠. 논문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방법론에서부터 설문조사 데이터를 분석하는 통계, 기업의 경영 전략, 그리고 화장품 성분을 파고드는 피부과학까지. 이 모든 게 뷰티 연구라는 이름 아래 다 모여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뷰티 연구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트렌드를 읽어내는 과학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리고 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올해 팬톤 쿨러가 딱 발표되면 왜 그 색깔이 갑자기 뷰티 제품에 쫙 깔리는지, 아니면 어떤 인플루언서가 쓴 립스틱이 왜 순식간에 품절 대란을 일으키는지, 그 배경에 있는 소비자 심리나 사회적인 현상들을 분석하는 거. 이게 바로 연구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바로 이거죠. 결국 모든 건 소비자의 마음을 읽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냥 물건을 파는 걸 넘어서 소비자가 뭘 원하고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걸 제대로 이해해야만 다음 트렌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뷰티 연구라는 게 그냥 감이나 추측이 아니라 어떻게 이 차가운 숫자와 엄격한 실험으로 증명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신뢰도 높은 연구는요, 다 이런 체계적인 과정을 거칩니다. 일단 어떤 문제를 파고들지 기획을 하고 설문이든 실험이든 자료를 모으죠.
그 다음에는 통계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 숫자들의 의미를 논리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논문으로 딱 정리해서 세상에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 제품 좋은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수백, 수천 명에게 설문지를 돌리고 통계 소프트웨어로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내고 또 통제된 실험실에서 효과를 검증하고요.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쳐야만 비로소 객관적인 결론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레티놀이 진짜 주름 개선에 효과가 있나? 병풀 추출물이 정말 피부를 진정시켜주나?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게 바로 성분 연구입니다. 우리가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믿고 쓰는 모든 제품들 뒤에는요, 사실 이런 수많은 연구들이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셈이죠. 근데 뷰티 연구가 현미경만 들여다보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망원경을 들고 더 넓은 세상을 보기도 합니다. 뷰티 산업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아름다움의 기준은 어떻게 변해왔는지, 바로 사회와 문화를 분석하는 거죠.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렌즈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한쪽에서는 전 세계 뷰티 기업들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분석하면서 비즈니스 전략을 찾아내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고대의 화장법부터 지금의 K-뷰티까지 아름다움에 대한 생각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 흐름을 추적하는 거죠. 이런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과거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화장법에 어떻게 나타났는지, 아니면 요즘 클린 뷰티나 비건 뷰티 같은 트렌드가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뷰티는 그 시대를 비추는 거울인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뷰티 연구의 미래를 살짝 엿볼 시간입니다. 앞으로 이 분야는 어떤 기술과 또 새로운 관점들을 통해서 발전하게 될까요? 현대 뷰티 연구의 판도를 그냥 완전히 바꿔놓은 게임 체인저가 있습니다. 바로 빅데이터죠. 과거에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수백만 개의 게시물이나 온라인 쇼핑몰의 구매 기록, 뷰티 앱 사용 패턴 같은 데이터들을 분석해서요, 예전에는 발견할 수 없었던 아주 미세한 트렌드의 변화나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게 된 거죠. 기술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정말 중요한 연구 주제는 바로 세대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이랑 지금 10대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각 세대의 가치관이나 소통 방식을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디지털 세상이 너무나 익숙한 이 MZ세대는 연구의 핵심이죠. 이들이 어떤 경로로 뷰티 정보를 얻는지, 또 어떤 가치를 보고 제품을 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지, 이런 걸 분석하는 건 말 그대로 미래 뷰티 시장의 지도를 그리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매일 만나는 그 아름다움이 좀 다르게 보이지 않으신가요? 다음에 새로운 뷰티 트렌드를 보거나 화장품을 손에 들 때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이 작은 제품 하나에, 또 이 유행 하나에 얼마나 많은 과학적인 고민과 데이터, 그리고 문화적인 역사가 숨어 있는지를 말이죠.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스마트폰으로 셀카 딱 한 장 찍었을 뿐인데 내 피부 타입을 정말 귀신같이 분석해주고 딱 맞는 화장품까지 추천해주는 경험이요? 와, 이거 거의 마법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뷰티 AI가 대체 어떻게 우리 피부를 그렇게 속속들이 들여다보는지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궁금해지는 거죠. 과연 AI는 내 피부에 대해 얼마나 또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기술의 속살을 저랑 같이 한꺼풀씩 벗겨보시죠. 자, 그럼 이 마법 같은 경험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바로 이 AI 시대의 뷰티 거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요즘 나오는 뷰티 앱들 보면요, 마치 동화 속 마법 거울처럼 나에게 꼭 맞는 아름다움의 비결을 알려주겠다고 약속하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정말 간단해요. 그냥 스마트폰 들고 셀카 한 장 찍으면 끝. 정말 이게 다예요. 하지만 이 간단한 행동 하나가 얼마나 복잡하고 정교한 분석 과정을 시작시키는지 지금부터 그 안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AI는 우리가 찍은 그 사진 한 장에서 대체 뭘 보는 걸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AI는요, 우리가 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걸 봅니다. 단순한 사진, 그 이상을 보는 거죠. AI의 아주 정밀한 시선으로 우리 피부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AI가 가장 먼저 확보하는 정보, 바로 안면비 피부 사진 데이터라는 건데요. 이게 그냥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피부 표면에 뭐랄까 모든 특징을 담아낸 아주 정밀한 고해상도 지도, 딱 그겁니다. 그럼 이 지도에서 AI는 구체적으로 뭘 볼까요? 네, 바로 여기 나오는 것들. 우리가 맨날 거울 보면서 신경 쓰는 거의 모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피부톤이나 결은 기본이고요. 아주 미세한 잔주름부터 눈에 띄는 잡티, 여드름 자국, 심지어 모공 크기까지. 와, 이걸 픽셀 단위로 샅샅이 분석한다니까요. 진짜 꼼꼼하죠. 그런데 여러분, AI 분석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자, 지금부터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피부 속 진짜 상태를 읽어내는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는 피부 생리적 측정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이건 겉모습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아니에요. 피부의 진짜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측정 가능한 생물학적 수치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느낌이 아니라 완전 과학적인 팩트라는 거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그 구체적인 예시들입니다. 피부가 물을 얼마나 머금고 있는지, 즉 수분 수준, 또 피부를 보호하는 기름의 양인 유분 수준, 그리고 피부가 얼마나 탱탱한지를 보여주는 탄력성의 건강 지표인 pH 값까지. 와, 눈에 보이지 않던 정보들이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수치로 나타나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바로 수분하고 유분이거든요.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수분은 피부 세포 속에 있는 물이고요. 유분은 그 물이 날아가지 않게 꽉 잡아주는 보호막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AI는 바로 이 둘의 미세한 균형까지 싹 분석해서 피부 상태를 진단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정밀한 분석을 위해서 어떤 기기들은 직접 피부에 센서를 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피부 온도를 재서 홍조가 있는지 민감한 상태인지를 파악하고요. 또 주변 환경에 따라서 수분이 얼마나 빨리 날아가는지를 측정해서 피부 장벽이 튼튼한지 아닌지를 진단하는 거죠. 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정보까지 다 더해지니까 분석의 정확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이제 궁금해지죠? AI가 이렇게 사진 데이터, 생리 데이터, 심지어 센서 데이터까지 제각각 수집한 정보들을 어떻게 딱 하나로 합쳐서 나만을 위한 맞춤형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걸까요? 비밀은 바로 개인정보를 더하는 데 있습니다. AI는 지금까지 분석한 그 복잡한 피부 데이터에다가 우리가 직접 입력한 정보를 합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이, 성별, 그리고 저는 건성 피부인 것 같아요 하고 직접 밝힌 피부 타입 같은 것들이죠. 더 나아가서 어떤 서비스는 유전 정보까지 활용해서 분석의 맥락을 완성하기도 합니다. 네, 바로 이 과정들을 거쳐서 여러분만의 고유한 피부 프로필이 탄생하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1단계, 사진으로 겉모습을 분석하고요. 2단계, 여기에 생리적 데이터랑 센서 데이터를 결합해서 피부 속 상태를 파악해요. 그리고 3단계,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직접 입력한 개인정보를 통합하죠. 그렇게 해서 4단계, 최종적으로 여러분에게 딱 맞는 정말 초개인화된 추천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AI가 얼마나 똑똑하게 우리 피부를 분석하는지 그 기술적인 면을 살펴봤습니다. 근데요, 지금부터 할 얘기가 어쩌면 오늘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 데이터 괜찮은 걸까? 하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 바로 데이터 보안과 여러분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 문구에 정말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얼굴, 피부 정보는요, 그냥 정보가 아니라 아주 민감한 생체 인식 데이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어떤 정보를 왜 가져가는지,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동의를 받아야만 해요. 그리고 그렇게 수집한 데이터는 반드시 암호화해서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권리가 있는 겁니다. 첫째, 내 어떤 데이터가 수집되는지 명확히 알 권리. 둘째, 그걸 도대체 왜 수집하는지 정확히 알 권리. 그리고 내 소중한 데이터가 당연히 암호화될 거라고 기대할 권리. 또 안전하게 저장될 거라고 믿을 권리.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 권리들 꼭 기억하고 한 번쯤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라고 알 수 있겠네요.
뷰티 앱이 가져가는 그 정보는요, 단순히 피부가 좋다 나쁘다는 뷰티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 자신을 식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개인 생체 데이터라는 사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편리한 기술의 뒷면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이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아름다움을 위해 제공하는 이 민감한 데이터, 과연 정말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걸까? 이제 그 답은 우리 스스로가 찾아야 할 때입니다.